한국 사회가 위기라는 말 정말 많이들 하시죠? 그런데 만약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혼란이 사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면 어떨까요?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한 철학자의 아주 독특하고도 대담한 진단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시작해 볼까요? 자, 그럼 먼저 한국 사회의 현주소부터 진단해 봐야겠죠? 이 관점에서는요,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그냥 어려움 정도로 보는 게 아니에요. 마치 의사가 환자를 보듯 이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주 심각한 증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대체 어떤 증상들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진단의 첫 번째 증상, 바로 이 숫자입니다. 0.72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네, 바로 2025년 대한민국의 예상 합계 출산율입니다. 이건 한국가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가장 근본적인 경고등이 켜졌다고 봐야겠죠. 그리고 이 출산율만큼이나 어쩌면 더 가슴 아픈 숫자가 또 있습니다. 41. 하루 평균 우리 곁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수입니다. 이 위기가 단순히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파고든 고통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. 다음으로 주목할 숫자는 40%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무려 40%가 이제는 나 혼자 산다는 거예요. 이건 그냥 가족 형태가 좀 바뀐다, 이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.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주거, 소비, 노동, 그리고 노후 대책까지 우리 삶을 지탱하던 모든 시스템의 판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 근데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치솟는 가계부채, 줄줄이 문 닫는 가게들, 갈수록 벌어지는 지역 격차와 자산 불평등, 문제가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에다 정책이나 법도 못 믿겠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도 무너지고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인 거죠. 자, 그럼 이 복잡한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. 방금 위기 증상들을 짚어봤고요. 이어서 이 현상에 대한 아주 독특한 진단, 그리고 구체적인 3개년 계획, 또 세계 속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,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인 사회개혁까지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죠. 자, 그럼 이 심각한 증상들에 대한 본격적인 진단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보통 이런 문제들을 보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. 근데요, 이 관점에서는 지금 이 현상이 단순한 붕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. 오히려 정반대에 아주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.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나요? 바로 이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든 혼란과 문제들이요, 사실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 깊숙이 숨겨져 있던 고문 상처들을 일부러 그리고 반드시 터뜨려서 수면 위로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. 말하자면 대청소가 시작된 거죠.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. 과거에 우리는 무조건 성장, 성장 외치면서 앞만 보고 달렸잖아요. 그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이나 부작용들은 그냥 덮어두고 쌓아온 거죠. 하지만 이제는 더 앞으로 나아가려면 그동안 외면했던 그 문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터뜨려야만 하는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. 뭐랄까, 성장의 청구서를 이제야 제대로 받아든 셈이죠. 그렇다면 이 거대한 국가적 정화 과정, 이게 대체 언제까지 또 어떻게 진행된다는 걸까요? 놀랍게도 아주 구체적인 시간표가 제시됩니다. 바로 3개년 대계획입니다. 계획은 아주 명확하게 3단계로 나뉩니다. 먼저 2025년, 이때는 사회의 모든 모순과 문제를 남김없이 드러내는 해라고 해요. 그리고 2026년은 그 혼란이 최고조에 달하는 일종의 전환점이고요.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리가 시작된다고 봅니다. 그리고 마침내 2027년, 드러난 문제들을 싹 정리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해가 될 거라고 예측하는 거죠. 그냥 막연하게 좋아질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갑자기 확 커집니다.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요. 이 관점에 따르면 지금 이 과정이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.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. 그 중심에 바로 이 비유가 있습니다. 전 세계를 그냥 하나의 거대한 나무로 보는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이 나무에서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부분일까요? 이 나무에서 서양은 가장 바깥에서 화려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가지 역할을 하고요. 동남아시아는 그 가지로 영양분을 보내는 줄기에 해당합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걸 땅속에서 묵묵히 지탱하는 가장 근본, 바로 뿌리. 이 뿌리의 역할이 바로 대한민국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.
이 문장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? 이게 이 관점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. 뿌리가 썩으면 나무 전체가 죽듯이 뿌리인 대한민국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인류 전체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한국의 이 정화 과정이 결국 인류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어마어마한 책임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다 겪고 나면 그 끝에는 대체 뭐가 있는 걸까요? 자,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, 그리고 그 처방전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서 다시 한번 의료 비유가 등장합니다. 국가를 치유하는 길을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. 첫째, 상처를 과감히 드러내고, 둘째, 그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, 다시는 같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백신을 만드는 것, 즉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. 해야 할 개혁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,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 바로 사회개혁이라고 못을 박습니다. 왜냐고요? 사회가 바로 모든 것의 기반, 땅이기 때문이죠. 사람들 사이에 신뢰, 올바른 가치관 같은 단단한 땅이 있어야 그 위에 정치개혁이든 노동개혁이든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요, 아주 독특한 역사적 사명감이 깔려 있습니다.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이만큼 성장한 대한민국은 이제 인류 전체를 위해 기여해야 할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. 특히 그 어려운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낸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 이 길을 닦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갈 주체로 사회부모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합니다. 이건 그냥 내 자식, 내 가족만 챙기는 부모를 넘어서는 개념이에요. 우리 사회 전체, 공동체 전체를 내 아이처럼 여기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헌신하는 성숙한 어른, 성숙한 시민을 뜻합니다. 이 마지막 문장이 이 철학이 어디를 향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한 개인이 충분히 성장했다면 그 힘을 결국 사회를 위해 써야 한다는 것. 그것이 바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, 리더의 삶이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. 네, 오늘 우리는 한국 사회의 위기에 대한 아주 독특한 진단과 해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. 이 분석은 우리에게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.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리더십은 과연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.